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상담 이야기 시간,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네. 네, 2월이 돼서 이렇게 또 교수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가지게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학교 또 개학도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개강해서 이제 좀 뭐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바쁘게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학 때 또 충분히 쉬시고 네, 또 맞아요. 예. 뭐 연구하시고 하시다가 이렇게 또 개강하시고 2월이 됐습니다. 저희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초대석 이야기 꾸며볼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인데 이제 네. 불안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불안. 예, 네. 불안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고 불안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 그리고 이제 불안이 이제 좀 심해져서 불안 이제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잘 다루고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불안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겪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예.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불안의 예라고 할까요? 불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다 겪으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겪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불안,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 항상 뭐 불안과 염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겠죠. 네. 그래서 있는 거는 지극히 정상인데 이제 이제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불안을 좀 더 건강하게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불안을 좀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뭐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를 겪는,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게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올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좀 짚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불안이 뭐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불안을 참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예. 잘 다루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불안 그리고 불안 장애 이야기도 네.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불안과 불안 장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을 우리가 평상시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불안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있는 정도의 불안 정도면 괜찮은데, 불안 장애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신다든지, 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막 너무 불안해져서 공포가 밀려와서 이제 막 그 몸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는 아예 가지를 못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불안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네. 그럴 때 이제 너무 불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하기가 힘든 경우. 네. 예.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특정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안 때문에 일이라든지 그다음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겨서 불안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불안 장애라고 봐야겠죠.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공황 장애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가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공황 장애 뭐 겪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거 네, 얘기 들으실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정말 그게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정말 장애 정도인지 그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공포를 겪어서 약간 좀 몸의 어떤 변화 정도인지 아니면은 정말 심한 이제 그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숨쉬기도 힘들거든요. 어. 숨쉬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어떤 경우는 막 몸이 다 떨리기도 하고 네. 이런 한 네다섯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이제 파도처럼 밀려와서 갑자기 사람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공황장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공황장애 이제 조금 불안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쉽게 영어로 보면 패닉 어택 뭐 이 말을 너무 흔하게 사실 미국에 쓰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어 이제 장애로 불릴 만한 어떤 그런 건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정도 까지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좀 이제 장애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 공황 장애가 이 불안 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한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라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뭐 그 장소에 있기 힘들다든지 음. 그거는 이제 조금 장애는 장애지만 이제 공황장애처럼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공황장애가 그중에서는 좀 가장 좀 심한 경우에 속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조금 긴장하고 걱정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좀 심해지면 그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불안 장애라고 예, 예. 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 장애를 예방하고 또 조금 치료를 한다고 할까요? 좀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원인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누구나 불안함을 겪는데 왜 음. 어떤 사람은 불안 장애까지 경험을 네. 하는 건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되게 예. 왜 심하신 어떤 분들. 사람은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서 불안 장애가 쉽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상황이면 정말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불안을 이렇게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거는 간단한 뭐 대답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원인들을 조금씩 살펴보자면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정신적으로 그 어떤 그 가족 자체 인원들이 왜냐면 부모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자녀가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유전적 요소가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환경. 예, 네. 환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곳이고 조심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 조심시켜서 세상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 음. 자란 경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이 되게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이 아무래도 네.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많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어떤 자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도 보면 어,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네, 네, 맞아요. 예, 뭐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엄마 아빠 실망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불안을 많이 야기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패턴이 돼서 심한 경우는 이제 불안 장애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좀 안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녀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잘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경우,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꾹꾹 안으로 누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그렇게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도 사실은 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좀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합쳐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있는 것만 아니고 어렸을 때 환경만 갖고도 아니고 네. 이것들이 합쳐져서 유전적인 요인과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이 합쳐져서 아무래도 불안한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아. 현재 있는 환경. 왜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자라왔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어떤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것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네. 사실 사실 그것도 불안 장애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네. 현재 갖고 있는 환경, 이 세 가지가 조합돼 가지고 불안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어느 한 요소가 뭐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전적 요인도 있고 현재 스트레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잘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런 불안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어렸을 때 자랐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뭐 다른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떤 사람한테 이건 무조건 유전이다, 무조건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학자들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견해는 이 유전과 어렸을 때 환경과 현재 환경인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조합돼서 네. 그런 불안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뭐 세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음, 좀 불안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자란 환경, 어린 네, 시절,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레스 네, 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 유전적인 거, 그리고 자란 환경은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현재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 그쵸, 또 그렇죠. 지금 현재 네, 불안 맞아요. 장애 있으신 네. 분들은 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을 한 분이 주셨어요. 조울증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네, 먼저 첫 음, 번째 질문. 네. 네, 실제적으로 그 우울증하고 이 불안 장애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은 이 그 우울한 것도 보면 이제 그 자기 안에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불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안도 음.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하고 맞물려서 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불안 네. 장애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네. 많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좀 더 이제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또 가기 때문에 네. 조울증의 증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네,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많은 경우 이제 조울증이 더 심해지면 이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조현병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그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진단을 좀 일단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심하다는 정말 정도가, 이게 그쵸. 정말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수준인 건지 음. 아닌지, 또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한테 가셔서 좀 진단을 받으시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이제 증상 같은 게 좀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네. 만나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정도로 가게 되면 일상생활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게 자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음, 주셨는데 네, 그거는 또 좀 이따가 예 치료 말씀을 방법 드려. 다루는 방법에서 저희가 네, 이야기를 그것도 함께 몇 가지 좀 네, 예,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의 너에게 듣고 광고 듣고 저희 초대석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불안을 잘 다루려면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불안이 어떤 것인지 또 불안과 불안 장애의 차이, 또 불안 장애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이 불안을 잘 다루는 방법을 네,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만약에 이제 불안 장애 정도다, 좀 심하다, 네. 그런 경우는 정신과 의사를 전 찾아가라고 먼저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여기 달라스 지역에 한국말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가 있으신지 저도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음.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 그게 첫 번째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거,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남들 앞에서 뭐 말을 아예 하기 힘들다든지 음. 아니면은 그래서 뭐 직장 생활에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떤 뭐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제 막 불안 증세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고 음. 사람 많은 곳에 가기도 힘들고 네. 뭐 이렇다 그러면 좀 공간 좁은 곳에 있으면 막 힘들고 막 갑자기 공황장애 찾아오고 뭐 이러면 네. 생활에 지장이 일단 딱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걸 일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약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일단은 좀 그 불안 증세 자체를 이제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약이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뇌에서 이제 불안을 야기해 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조절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근데 이제 약만 계속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약은 이제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정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생활의 패턴을 바꾸려면 그거는 이제 상담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죠. 음.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은 거 의사한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불안 장애까지는 아니라도 불안 장애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불안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와서도 보통 이 방법을 제가 써서 이제 불안 장애를 다뤄요. 그러니까 네. 제일 첫 번째는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육체적인 증상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요 몸에 이게 증상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음. 그 불안하게 많이 심각하게 많이 이제 불안할 때 겪는 어제 몸의 증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도 빨리 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식은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이제 막 이게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럴 때 이 호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빨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함과 이게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 자체를 그리고 이제 불안한 생각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숨 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숨을 이제 브리딩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숨을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숨을 이제 숨 쉬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호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호흡이 안정되면서 그다음에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을 이렇게 좀 멀리할 수 있어요. 네. 생각에 이제 몰입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아. 불안할 때는 불안한 생각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숨 쉬는 거에 내 숨 쉬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됐을 때 그 불안한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디스트랙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방해하는 거죠. 생각 음. 자체에 집중하는 거를. 네. 그래서 우리 그 복식 호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 불안한 사람들이 호흡이 짧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슴으로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슴과 어깨로 이렇게 음. 호흡을 하는데 이 복식 호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로 호흡하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불안할 때 그걸 의도적으로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 복식 호흡하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그 복식 호흡을 하게 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호흡이 좀 안정되기도 하고요. 음.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불안하게 되면 이 근육이 다 긴장해서 몸이 굳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목이 막 뒷목 예, 땡긴다고. 뒷목이 땡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린데 어떤 분들은 이 앞머리 이쪽에서 두통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또 뭐 어떤 다른 분들은 또 어깨가 결린다는 분도 음. 있고, 뭐 예,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육을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에 긴장할 때와 긴장이 풀어질 때를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항상 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완될 수도 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방송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나마 방송에서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좀 쉽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네. 눈을 감고 자기가 방문했던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음. 곳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방송이나 그런 데서 운동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 축구 선수들 보면 이제 스트라이커 이제 그 골 넣는 선수들이 항상 그 골 넣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내가 아. 공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골을 넣겠다라고 하면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심리학자가 옛날에 이제 어떤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학생은 이제 농구에서 이제 레이업 슛, 그러니까 농구에서 이제 골을 넣는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그룹을 계속 시켜 가지고 실제로 슛을 하게 하고 네. 한쪽은 그냥 연습만 하게 했는데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때로는 뇌가 그 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미지로 내가 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네. 그래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가장 편안했고 가장 릴렉스했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안할 때요. 특히 네. 불안할 때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음. 그런 불안한 생각에서 잠시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갔던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있다. 만약 그쵸. 그러면은 그 비치를 아주 상세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감고 그 바다 색깔을 떠올리고 그 파란 바다 색깔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바다의 평온함들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같은 것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도가 끊임없이 일정하게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 그다음에 그 바다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네. 냄새 그다음에 그 모래 색깔 그다음에 모래를 만졌을 때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그 떠올리는 순간에 내가 그리고 여기가 진짜 편안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숨쉬기 있잖아요. 네. 숨을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면서 이제 마음이나 모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릴렉스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루에 정기적으로
분씩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특히 중요한 뭐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제 그럴 때 특히 많이 긴장한, 이런 불안 장애까지 아니라도 일상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하면 훨씬 더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것들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건데, 하나는 이제 행동적인 좀 접근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안할 때 보통 그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피하지 말고 조금씩 이 불안한 자기가 상황을 자꾸 이렇게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접하면서 불안을 점차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 불안함이 심해서 네. 이제 발표를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자 말부터 시작을 해요. 아. 집에서 네. 혼자 말부터 하면서 그때 내가 발표를 할 때 내가 느끼고 싶은 느낌까지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혼자 말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 앉혀놓고 그 두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죠.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음, 앞에서 하고. 가족 앞에서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편안해지면 이제 두세 사람, 그 다음엔 소그룹에서, 네.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이 자기가 불안한 상황 무조건 피하면은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네. 피하면 안 되고 이거를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부터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 무서워하는 사람. 음. 그것도 불안함. 그 예, 천둥 소리 예, 들으면 예, 불안해지고. 네. 예. 뭐 아이들 같은 경우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실제 천둥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제 천둥 치는 뭐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꾸 아. 이제 낮은 수준에서 점점 레벨을 올려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 그래도 좀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보통은 이제 불안을 많이 겪으시고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함이 어떤 건지를 이제 감정을 직접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그거를 이제 자기가 표현하다 보면 불안함이 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답답하거나 그럴 때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마음 후련해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비슷해요. 그게 꼭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 말하고. 나서 네. 좀 후련해지는 게,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거나 좀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나, 네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아. 나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안을 이제 해소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건데, 이제 불안함을 이제 많이 겪는 분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세요, 되게. 네. 부정적인 그래서 생각.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네. 없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건데,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 상황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안을 엄청나게 많이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상담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현실적인 생각인 건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좀 노력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주장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는 훈련.
이제 보통 읽는 것도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훈련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이거는 좀 더 마지막 방법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과 자랐을 때 어떤 환경, 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이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용기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담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영역이죠.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방법은 내가 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사실 힘들 수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좀 네, 높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위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심한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사실 주위에서 또 좋은 경험들 이제 네. 사랑도 많이 경험하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조금 일상생활에 조금 장애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불안이라면 네. 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한 경우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네. 약을 처방받으면서 뭐 극복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약물 치료와 또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예, 좀 심한 경우는 네. 병행하면 좋아요. 효과가 예. 더 예, 예. 크게 볼 수 네. 있겠죠. 이 불안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적으면서 저도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육체적 증상 낮추는데 그 복식 호흡하는 거, 브리딩 네, 테크닉 예. 소개해 주셨고요. 근육 이완 훈련,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예. 뭔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 그런 곳을 네. 떠올리라고. 숨쉬기랑 사실 근육 이완 훈련도 제가 라디오에서 가르쳐 드리면 좋은데 네. 그거는 라디오에서 제가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네. 줌인해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근데 해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이미지 트레이닝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뭐 불안할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래요. 사실 그 잠이 안 올 때도 이 방법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도. 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항상 삶이 그냥 바쁘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이 급한 상태에서 네.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거나 이제 마음이 복잡하거나 바쁨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현대인들이 치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바쁜 어떤 상태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잠으로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네. 사람이 근육이라든지 정신 상태가 다 긴장된 상태에서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바로 잠이 오나요? 바로 이렇게 모드 체인지가 안 되는 안 되죠. 거네요. 예, 네. 그럴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그다음에 숨쉬기 훈련, 이 근육 이완 훈련을 하고 나서 네. 자면 잠이 훨씬 더 잘 와요. 다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하면 잠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아까 네. 우울증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또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또 피곤하고 짜증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또 정신도 맑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불안함이나 우울증이 또 몰려올 수 있고. 네. 예. 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정말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내가 불안한 게 있으면 단계를 낮춰서 시도해 봐라. 사람들 네네. 앞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단계를 낮춰서 시도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연습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또 이런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자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2248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어릴 때 경험이나 환경이 거의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 애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야겠네요 하셨어요. 네. 네. 사랑이 많은 불안함을 극복해 주도록 해주죠. 그냥 안정감이 생기니까 사람이요. 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이 불안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초대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